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독도훈련 성과는 이라고 제목을 게재했어요. 현재 우리 군이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하고 있죠. 이게 결국은 뭔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또 영토 중에 하나인 독도를 지키려고 하는 훈련, 그리고 이게 과연 어떤 성과를 지금 보일 건지 라는 거 설명하고자 제목을 이렇게 게재했습니다. 알람 버튼 눌러주셔야지 매일 오전에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그럼 또 시작해 볼게요. 독도 관련된 내용은 굳이 어마어마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왜 독도가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걸 지키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일본이 도대체 왜 여기에 영유권을 지금 주장하고 앞으로도 어떤 주장을 하고 있을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를 수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그냥 넘어갈게요. 기사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25일부터 이틀 동안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를 방어하는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실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독도 방어 훈련에서 이름을 동해 영토 수호 훈련으로 변경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여기에 참가한 이 세력은 또 보면 입체적인데 육해 공군 및 해병대 해경까지 입체적으로 참가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군전력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이 이지스함이나 또 최정예 7기동전단이 지금 들어왔다라고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역시나 뭐든지 알고 계시죠? 명분이에요. 이번 훈련은 그야말로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훈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올해만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정례적으로 이뤄졌던 훈련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을 겨냥해서 한 건 아니다 라고 뉘앙스로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군이 매년 2차례 독도 방어 훈련을 했었는데 올해는 한일 관계를 고려해서 상반기 훈련을 늦췄다라는 점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했어요. 당연히 정말 기가 막히게도 말이에요. 우리나라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여기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에서 훈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즉각적으로 반발을 합니다. 기가 막히지만 내용 읽어볼게요. 2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우리나라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해군의 이번 훈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밝혔다라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얘기는 일단 했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결국은 뭐겠어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이 독도 훈련이 어떤 성과를 발생시켰냐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요거를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요, 이 독도 방어 욕을 계속 외교적인 카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랑 일본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뭔 말이냐? 우리나라 영토예요, 독도는 당연하게. 근데 여기에서 훈련을 하는 게 정상적인 패턴인데, 문제는 옆나라 일본이 이거를 딴지를 걸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여기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훈련을 하고 있으면 이게 도대체 니네가 말도 안 된다, 내 땅에서 왜 훈련하고 있냐 라면서 외교적으로 태클을 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계속 지속되면서 우리가 봤을 때 독도를 훈련하는 이 행동이 외교적인 카드로 변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본 때문에 이 카드가 외교적인 카드로 바뀐 거예요. 쉽게 설명했어요. 90년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 독도를 지키는데 역량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어요. 완벽하게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시대가 많이 바뀌고 우리가 열심히 발전을 해서 군이 역량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어요. 잘 보면 이 F-15K라고 해서 결국은 항속거리, 이 비행거리가 어마어마한 전투기도 준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보조할 조기경보기도 준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항속거리라고 아까 얘기했죠. 비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이 파이프를 꼽아주는 공중급유기도 준비가 돼 있어요. 게다가 이 바다에서 방공망을 확실하게 유지해 줄 수 있는 이지스함까지 있기 때문에 요 패키지가 있어서 독도를 지키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이제 거의 말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일본 때문에 우리가 독도를 지키는 거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독도의 훈련을 하며 할수록 과거에는 우리가 반드시 독도를 지키겠다라는 이 정말 시그널이 강했는데 이제는 이게 외교적인 시그널로 변질이 되면서부터 정부가 요거를 쓰기에 조금 일본의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요 얘기를 설명하고자 독도 방어 카드가 결국은 외교적인 카드가 되어버렸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할 거예요. 다 쉽게 설명을 했어요. 슬프게도 우리나라 영토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때문에 이 현상이 발생이 된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배제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현 정부가 먼저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화가 먹혔나요? 안 먹혔어요. 일본은 듣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선택한 게 뭡니까? 강경책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놨던 게 일본이 원했던 카드인 한일지소미아를 아예 이제 종료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강경책을 내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이거를 맞대응을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여기에서 이제 잘못했으니까 그만할게 라고 수긍할 건지 선택을 해야 되는 이 시점인데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이 공경을 더 가했단 말이에요. 공격을. 어떻게? 독도 수호 카드라는 정말 매력적인 카드를 통해서 일본을 한 번 더 한층 압박을 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독도의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대 더 얻어맞은 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도를 협상으로 뭐 한다라는 게 아니라 외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독도는 우리나라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이 독도 수호 카드를 통해서 정부가 다양한 성과를 얻는데 가장 중요한 성과가 바로 일본을 한 번 더 압박해서 이제 수세적 방어적인 입장이 아니라 공세적인 입장으로 한번 취했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에서 해석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더 얻었던 성과는 뭐 많은 게 있지만 세 가지로 뽑아놨어요. 도쿄올림픽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자기네 땅이라고 아예 대놓고 이렇게 표시한 부분, 우리나라가 이거 발견하고 외교부에서 공식 항의하고 삭제를 요구했는데 특별히 바꿀 예정이 없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의 이 모습에 우리나라가 이번 독도 훈련을 통해서 견제를 하게 된 거죠. 다시 한번 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걸요. 이게 첫 번째 성과고, 두 번째 성과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 난처한 이 북한 핵 문제 그리고 북한 미사일 요거에 대한 이슈를 어느 정도 덮는데 성공한 성과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거는 원래 넣을까 말까 했었는데 매우 정치적인 이슈라서 안 넣으려고 했었는데 그냥 깔끔하게 살짝 넣은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가 대화적인 이 채널을 가동하면서 북한과 대화 노선을 유지했는데 북한이 결국은 올해 이 강경 노선으로 정책을 바꾸면서 난감한 상황이 발생됐죠.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도 요거에 맞대응해서 강경책으로 가고 싶어도 못해요. 왜? 처음에 대화 노선을 설정했기 때문에 만약에 강경 노선으로 갈아타면 대화 노선을 왜 했냐라는 실패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어쩔 수 없는 모든 정부의 핵심이에요. 어쨌든 내가 이 잘못을 했다 안 했다라는 거를 시인하냐 못하냐가 결국은 이 정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강경책도 못하고 계속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게다가 미국이 북한과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이 상황에서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강경책을 또 꺼낸다라는 것도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국면 전환을 하려면 뭐가 답이 없어요.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독도 수호를 한다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북한 이슈가 지금 어느 정도 감춰져 있는 게 결국은 성과입니다. 물론 북한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자국에 계속 주목받아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미사일을 발사할 거예요. 그러면 이 국면 전환을 해도 또 소용이 없어요. 다시 북한이 주도권을 잡게 되는 꼴이 되니까요. 어쨌든 요거는 최대한 정치 색깔을 빼서 설명을 한 겁니다. 정치 색깔이 더 좋은 걸 원하시면 그쪽 그 방송 들으시면 돼요. 저는 중립적인 방송을 계속 추구하는 방향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이번 독도 수호에 대한 성과로 반일 감정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됐어요. 왜?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여기에 자기 땅이다라고 주장하는 일본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여기서 훈련을 수호를 하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방어훈련을 했는데 또 일본이 반응을 했죠.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반일 감정이 사그라들려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다시 불타오르게 됐어요. 그게 또 세 번째 성과가 이겁니다. 쉽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더 빠르게. 그러면 오늘 이 얘기의 핵심이 결국은 뭐예요? 독도 훈련을 이번에 우리가 하면서 얻었던 성과가 여러 개가 있었죠. 그 성과를 다 차근차근 설명을 했어요. 영순이는 결국은 우리나라 땅인 독도를 절대 뺏기지 않겠다라는 수호 의지를 다시 한번 대외적으로 보여준 거고, 첫 번째가 뭐예요? 외교적인 카드로 일본을 한 번 더 압박해서 이제는 방어적 수세적인 입장이 아니라 공세적인 입장을 취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도쿄올림픽에서 지금 만행을 펼치고 있는 그런 독도가 자기네 땅이다라는 거에 대한 견제.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북한 이슈에 대한 어느 정도 국면 전환의 이 소용. 그쵸? 국면 전환을 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가 반일 감정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뭐 꺼질 일도 없겠지만 다시 한번 여기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더욱더 강화하게 하는 움직임까지가 이번 독도 훈련의 성과예요. 부가적인 성과인 거죠. 다양하게. 쉽게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요 내용 괜찮다라고 생각 드시면 다들 아시죠?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제가 웬만해서 오전에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알람 버튼을 눌러주셔야지 당연히 정보가 전달이 돼요. 요새 유튜브가 알고리즘이 바뀌어서 구독만 누르시면 정보가 전달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